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흘러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우리나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어머나. 엘리베이터 안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 그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뭐야 이게? 엘리베이터를 킥보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고 누리꾼들이 아파트 안까지 킥보드를 타고 들어왔다가 그냥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나 주차장도 모자라서 엘리베이터라니 해도 너무한다. 인도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킥보드에 치여 아이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도 나왔었는데 거리에서 퇴출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저런 전동 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단 의식 수준 개선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 업체들도 뭔가 좀 장치를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길 가다가 특히 아파트에도 보면요. 주차에 차를 댈 수 없게 그냥 주차장 거기 대는 사람도 구역에 대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 몰상식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단 제도적 보완 장치는 없을까요, 진짜? 일단 관련 업계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킥보드 퇴출은 너무 극단적인 방안이다. 전용 면허나 교육시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도 주차 전면 금지가 아니라 특정 금지구역 외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통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전용 도로를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장기간 방치해 두는 감이 없지 않은데 관련 규제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문명의 이익이 편리한 물건을 사용하는 걸 누가 나무라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 그리고 의식 수준 좀 제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런가 메이도 어느 나라 가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미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허. 미국 미시간주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요.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직원을 마구 몰아붙이는 일이 있고 이게 네. 폭행까지 번졌다고 하거든요. 1시간가량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커피만 나오고 다른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난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직원의 설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호. 그래서 손님이 더욱 분노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상황 정말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Young lady, Ma'am, please stop. Miss Cashier, You are ma'am. you a liar. Now you lying. Ma'am, your order was, you got your coffee, that's all I need to charge for. Your refund will take up to 48 hours. We're not gonna keep it. 어머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죠? 최진봉 교수님 보세요. 네. 지금 마지막에 저 계산대에서 설전을 벌이던 직원분과 설전을 뭘 찌푸린 거예요? 뜨거운 커피를 던진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죠.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뜨거운 커피잖아요, 받은 게. 세상에. 지금 이제 뭐 논란이 됐다고 호전 변호사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아마 늦게 나와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만 미리 나왔는데 커피를 들고 올렸다 내렸다 몇 번 했거든요. 이게 화가 이제 난 거죠, 이 여자 손님이. 커피 들고 있네. 예,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몇 번 해요. 네. 그러다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직원에게 커피를 뿌린 겁니다. 세상에. 근데 저건 엄청나게 뜨거운 방금 거잖아요. 직원분 보세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지금 이거 네. 뭐랄까요? 지금 뭐 움찔한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 저러면 안 되죠, 절대로. 뜨거운 커피를 어떻게 저기 얼굴에다 사람이야, 붓습니까?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가해 여성은 그대로 도망이라는 표현보다 사라졌잖아요, 어쨌든. 네. 사라졌는데 도망간 거겠죠. 뭐 정정당당하면 왜 자리졌어요, 진짜? 이 사람이 인근에 사는 40대 주민이라는 것이 파악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아하.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저거를 제보를 받고 신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SNS 글을 올린 거예요.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라고 제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동네니까 네. 대부분 이 사람들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보를 올린 겁니다. 아하. 순식간에 100건의 제보가 올라왔어요. 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다, 어디 산다, 누구다 이런 제보가 쏟아졌고 2분 만에 저 여자를 특정해서 네. 결국 잡았습니다. 아하. 피해 직원, 지금 이제 커피를 뿌려가지고 피해를 당한 분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목과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어머나 알려졌지만 세상에. 그렇지만 경찰은 어머머머, 네, 세상에. 경찰은 해당 여성, 지금 이제 커피를 뿌린 저 여성에 대해서 중범죄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저 몹쓸은 저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뜨거운 물건을 뜨거운 그 새 커피를 사람을 뿌릴 생각해요. 반드시 법의 무거운 철퇴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아하.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가에 무장 경찰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머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호. 트럭을 훔친 도둑을 찾기 위해서 수색 작전을 펼치는 경찰들입니다. 어라. 그런데 천장에 웬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뭐 이게? 이 절도 용의자가 범행 후에 다락방에 숨어들었다가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러는데요. 의도치 않게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방금 설명 중에 마무리에 의도치 않게 자수를 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반어법이겠죠. 저 자수 아니죠? 자수 아닙니다. 네.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일 뿐이지 자수는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범죄 사실이 발각되기 이전에 또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안은 그야말로 꽁꽁 숨어 있다가 의도치 않게 자신이 발각된 상황이라 전혀 자수가 그렇죠. 아니고 네. 자수 감경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저는 또 박성배 변호사님의 유머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바보 같다가 그걸 좀 고지고대 믿어 자수라고.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절도범은요 진짜 저 어쨌든 의도치 않게 자수 형식 자수는 아니에요. 저렇게 경찰에 적발되기 다행인 게 저기 다락방이 무너진 게 천만다행이지 뭐 피하려고 창가에 매달렸다가 힘 빠져가고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진짜. 자동차나 자전거도 아니고 트럭 절도범이었다라서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덩치의 절도범인 줄 알았더니 다리가 굉장히 갸냘프더라고요. 아하. 매달리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지만 결국 떨어지고 말았고 네. 하필 떨어진 곳이 경찰관 바로 앞에 석고대지하듯이 내려앉게 됐는데 네. 물론 해피엔딩으로 경찰은 끝났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맞아요. 같죠? 네. 어쨌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또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2바퀴 돌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미국 3바퀴 돌아요? 아니면 한 번 더 다른 나라 가면 가요 또? 미국에서 동쪽으로 네.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오, 네네. 독일 베를린의 동물원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새끼 하마가 수영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 조그맣고 귀여운 새끼 하마가 엄마 하마를 따라서 짧은 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열심히 수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한 달의 수영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력입니다. 어머, 진짜 최재문 교수님, 저 하마한테 새끼 하마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하마. 그러니까요. 축하 하마. 네. 저 새끼 하마가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뭔데요?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28kg입니다. 28kg? 28kg. 새끼에도 어머나. 불구하고 하마가 원래 등치가 크잖아요. 세상에. 근데 저 새끼 하마가 태어날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귀엽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하마와 다른 탄생의 비밀을 갖고 왜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어머. 근데 일반적으로 하마들은 한 번에 한 새끼만 낳는데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나올 가능성은 1%에 불과하대요. 이야. 근데 그 1% 확률을 뚫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우와. 근데 지금 보면 혼자잖아요.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한 마리는 이미 죽음을 아이고.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다른 한 마리도 출생 당시 몸무게가 평균보다 12kg가 적은 28kg인데 그가 지금 28kg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새끼가 그보다 12kg가 더 커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는데 28kg를 하고 있고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저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여곡절을 겪은 새끼 하마 앞으로 뉴스파이터가 꼭 기억하마 잘 자라길 바랄게.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오늘 갑자기 훅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지구 반대편 따뜻한 호주에서 어허. 오늘의 여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스윗하시다, 호정 변호사님. 스윗하고 따뜻한 호주에서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어떤 모습이냐? 네. 퀸즐랜드주 모레턴 섬에서요. 주변의 얕은 바다에서 수백 마리의 상어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흔히 보기 힘든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먹이 사냥. 푸르른 바다 위로 뭐야, 이게? 검은색 띠가 선명하게 보이죠. 기름 유출된 거 아니에요, 기름? 아닙니다. 저게 물고기떼예요. 에? 사이사이에는 먹이 사냥에 나선 상어 여러 마리가 보이는 거고 저 검은색 띠는요. 작은 물고기 수천 마리가 어머머머머머. 보기는 좋지만 상어를 피하기 위해서 뭉쳐서 지금 길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와. 도망가려는 물고기떼와 잡아먹으려는 상어떼가 뒤섞여서 나타난 신비로운 모습이네요. 아니, 지금 유인경 변호사님 상어 입장에서야 뷔페 음식이 잘 차려진 것 같겠지만 지금 저 물고기들은 지금 나 떨고 있니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 너무 안타까움에 바라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먹이가 풍부할수록 네. 포식자가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고요. 상어에게도 먹잇감이 물고기가 많은 거지만 저 물고기들에게도 예컨대 먹을 수 있는 조금 해초류라든가 이런 게 많은 거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심하십시오. 뭐 플랑크톤 그런 것도 많다는 네네. 뭐 방증이겠죠. 네. 어쨌든 저게 또 자연 생태계의 섭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고기 불쌍해 뭐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